이게 저희가 이렇게 쭉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출장 컨설팅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희 마스터님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 집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의뢰인분들이 또 저희를 엄청 보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저희를 대하면 상당히 긴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집안 자체를 다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걸 의뢰인분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하곤 하십니다. 집안을 꾸민다라고 하는 거는 집안을 잘 경영해낸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는 공간을 얼마나 잘 꾸며내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에 이러한 물건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종하지 마시라 라는 의미로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이러한 물건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집안에도 이 물건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 그리고 집안에 이러한 물건이 있으면은 이러한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시나 라는 아주 단호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격적인 내용 보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재물운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두 번째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저희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거나 돈이 모이는 재물의 비밀 검색하셔서 혹은 근처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박제된 겁니다. 요즘은 잘 없죠. 근데 옛날 한국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잘 사는 집들 배경으로 하게 되면은 꼭 거실에 벽난로가 있고 벽난로 위에 사슴 이렇게 달려있는 사슴머리가 박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칼이라든지 이렇게 긴 그런 사냥총 같은 게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은 둘째 치더라도 이런 박제가 있는 것 자체가 집안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간혹 가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두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설령 박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정말 이제 실물 그대로의 그런 동물 모양을 본뜬 모형을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을 양택이라고 하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에는 다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공간, 죽어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죽어있는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제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체로서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생명체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아닌 다른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물에 죽어있는 그 형체를 그대로 집안에 들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그 인식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집안에 적막감이 드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조금 집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집안의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원체 수도 없이 많은 공간을 다니기 때문에 딱 가면은 그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기감이라고 하죠.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 촬영을 끝내고 또 음택 출장지로 가서 감정을 할 예정인데 뭐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도 그 기본적인 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뭔가 나도 모르는 스산한 기운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어디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집도 혹시나 휑하게 느껴지진 않는지, 적막하진 않는지, 그런 공간이 아닌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함께 갖추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화장실입니다. 남의 집에 갔을 때 이 화장실을 보통은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은 원체 깨끗하게 다 치워 놓으시니까요.
그렇게 화장실 뭐 더러운 걸 볼 일이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하루 정도 못 치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뭔가 관리 잘 못하고 있네. 이 사람이 더러운 부분을 정말 더럽게 쓰네 라고 하는 것을 캐치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잘 가꾸는 건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근데 잘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의 부분을 잘 가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사람,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보여지지 않는 공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관리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내가 집을 관리하고 있진 않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현관 앞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린 것 중에 또 하나죠. 현관 앞이 만약 지저분하거나 현관 앞에 거의 뭐 내 집처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 집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에 타인에 대한 그런 배려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돌아보시면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 쌓아 놓는 사람들, 재활용 쓰레기든 뭐 본인들이 쓰는 그런 뭐 자전거든 뭐든 그냥 더럽게 방치해놓고 길 가는 사람들 불편하게 해놓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다 좋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남을 탓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만약 현관 앞이 지저분한 사람의 집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조금은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쓰레기통 안입니다. 쓰레기통 안. 이게 쓰레기통도 자주 바꿔주시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근데 쓰레기통도 그렇고 집안에 뭔가를 계속 묵혀두기 때문에 집안에 계속 그 묵은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은 냄새, 더러운 쓰레기의 냄새에 항상 방치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도 탁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집도 그렇고 주변 사람의 집도 만약 그러하다면은 한 번쯤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지 않는 사람의 집. 이런 집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복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분들께서는 항상 집안에 들여오는 그 손님을 절대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물 한 잔을 떠드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접을 해서 돌려보내곤 하셨죠. 그거는 그런 예전의 미덕이라기보다는 우리 집안에 그런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다시 또 좋은 운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 집안에 온 손님에게도 잘 베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덕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뭔가가 자꾸 줄줄 새 나갈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삼성가의 풍문에서 보게 되면은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사주라든지 관상을 통해서 그 면접을 보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상과 사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주나 관상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의 그 행동의 일면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덕이라든지 복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복의 그릇이 떨어질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복의 그릇도 마찬가지니까요. 항상 베푸는 그런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쭉 여러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 드렸는데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 가려가지고 사람을 다 쳐내게 되면은 만날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가릴 수 있는 부분만큼은 가리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어느 정도의 척도는 가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잘라내라,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만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으면 모든 사람 다 만나셔도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운은 언젠간 꺾이게 돼 있고 외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특히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되, 만약 여러 가지 내가 심신이 조금 기운이 쇠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어느 정도 가리는 것도 현명한 처사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집안에
이런 물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집이라면은 이런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게 좋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은 혹시 몇 가지에 해당이 되십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을 항상 운이 모이는 집, 사람이 모이는 집, 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집으로서 꾸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내용은 클래스 101의 풍수 인테리어 강의에서도 녹여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니까요. 조금 더 깊게 풍수 인테리어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은 제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클래스 101에 가입하셔서 풍수 인테리어 강의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